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셨습니까? 아유, 그래. 아이고. 그러면 안 되고 새해 복 잠깐만. 그 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시장께서 8월 30일 날 직송 관련된 현안사업에서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또 올해도 현안사업 관련해서 또 평소 출입하시는 우리 언론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장님 말씀 듣고 난 후에 또 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어쨌든 설을 맞은 정말 이제 새로운 제가 이민을 출발하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을 또 잘 세식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시즌의 담당자로서 위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메모나 하나만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좀 무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그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이 감염을 가지고 나쁘면서 오늘은 상당히 좀 심하게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정소장과의도 뭐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제 오미크론은 앞으로 이제 감기 형식으로 전환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그 지난 2년간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셔서 시민들 모두께서도 어려웠고 그게 또 시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또 제약을 가하면서 정말 참 시장으로서 좋은 일들을 해도 부족한 게 이렇게 힘들게 들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주시고 좋습니다. 지난 2년 길게 보면 또 정말 많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가 그래도 여전히 기억에 남고 아쉽다면 시민들께 많은 분들이 저게 질문해 오시는데 국민은 재정이 좋은데 이 시민들께 또 1인당 좀 지원금을 왜 주지 않나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좋은 특히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말을 곧 재정이 좋다는 말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계셔서 이 상황이 죄송스러워 드리기가 난감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넉넉하게 모시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 되면서 그나마 여기서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동안 진행해온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을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가 진행되었던 그 1년간 거의 뭐 내부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당연히 사업들이 조금 진행되고 그 결실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일들을 많이 또 왜 했나니 또 그런 또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대의 한계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드린다면 그래도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LG BCM 2차 전지 관련 이 사업이 이제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는
또 2차 상생형 일자리를 지금 산자부와 합의하에 지금 또 용역을 보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된다면 한 5월달쯤에는 2차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답변도 소식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상생 일자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다면 2차 상생 일자리는 제가 구미시장으로서 늘 아쉬워 했던 완성품이 없는 우리 구미 공간이라는 것이 일수할 수 있도록 완성품을 만드는 또 전기차를 만드는 사업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 부품 장비로 이루어진 이 산업의 특징은 이것이 자동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완성품은 그리고 사람의 소리만 아니라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UAM이라든가 또는 민자동차, 스마트 제조, 또 특히 이제 국방산업, 저희가 시장에 여기서 집중하기 시작했던 국방산업이 이번에 마침 전군 수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지원을 했던 것들이 결실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본다면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이 칠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KTX 역 어떻게 할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는 경북도 대구시 물론행정부와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선 관련 말씀하십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대구 칠순 다변화라는 대명제를 군의를 포함시켜서 합의를 해본 상황입니다만 그게 조건부로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고 조건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다. 저로서는 그 KTX 구미공단역에 대한 아주 선명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마침 우리 BCM 착공식에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고 문제의 공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구미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거 하면 그동안 우리 꿈이가 누적되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 졸리고 있는 시기가 지금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 싶어요. 예.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구미가 어려웠던 시기의 출발점이 KTX 우리 구미역을 확보하지 못했던 시기하고 절묘하게 맞아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KTX 구미역을 확보라고 하는 것이 공업도시로서의 구미는 절묘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왔었고 시장이 되면서 이제 도로화 내에 철도계를 신설해서 저는 3년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취임하기 그 전에 국토부 용역이 있었고 그 용역에 대한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논의되어 왔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있었고, 뭐 예를 든다면 현재 구미역의 정차가 어떻게 가능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또는 이제 실제로 이 KTX 역이 지나가지 않는 우리 구미가 KTX 역을 신설한다는 이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다 논의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KTX 얘기가지고요. 이 사실 그 6년 전에 그 김태한 전 의원이 사업 설계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양목에. 그럼 그동안 구미시나 정치권에서 뭘 했는지 누가 봐도 그 구미역 KTX 여기 현재 있는 여기에서는 선로를 새로 그 깔아야 되고, 또 남부 내륙철도도 사실 무관하는 건 뻔한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다시 또 원점 들어왔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요.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구미시를 패싱한다는 기분이 살짝 들어요. 그렇죠. 그거 잘 그거는요. 지금 저희들 그 원래 대구 구미 광역철도 노선이 원래 그 남유진 전 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김천을 둘이 설정할 거였어요. 그 김천하고 구미하고 대구까지 갔죠. 근데 이 어제 또 발표되는 거 보면은 대구 그 신공항 갔을 때 구미 장천면을 거쳐갑니다. 근데 그 점 하나 못 찍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시나 정치권에서 미리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그 구미역을 하나 해주겠지 그러면은 사실 그건 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님 입장입니다. 구미역 실수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끌잖아요. KTX 구미역도 있지만 또 동구미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론했던 이유는 동구미역 확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과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공항으로 가는 이 광역철도는 목표가 20분대에 도달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0분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동구미역 신설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 그래서 만일에 실수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동구미역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실수 문제도 당연히 거기서는 거부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일타쌍피라고 할까, 두 개의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론해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역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역사 관계 해가지고 상당한 뭐 시간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킬로군 해당 토지가 있는 킬로군하고는 구미시가 언제 한번 미팅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취소 문제가 나오는 즉시 백성리 군수님을 만나서 구미공단역을 설정국에서 동의를 요청했고, 또 의장, 최고권 의장, 장시학 의장, 그 지역의 도의원, 군의원 모두와 만나서 말씀하고 의논을 드렸다는 점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상당히 이번에 그래서 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전에 상당한 KTX 역사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 진짜 킬로군하고는 한 번도 미팅이 안 됐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논의가 처음 될 때 제일 먼저 군수님을 만나서 논의 시작했고, 군의장님을 만나서 논의 시작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뭐 재선에 도전하시면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번 좀 말씀 주시죠. 그냥 공식적인 그게 없었으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셔도 되죠. 좀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단은 자부심을 가진다면 전임 시장님께서 물려주신 큰 사업들을 100% 제가 다 수행했다는 점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무슨 기억이 남는다면 많은 그 건축물들 건축물들이 기억에 납니다. 무슨 새마을 테마공원부터 텅 빈 새마을 테마공원, 뒷담은 생명 역사관, 또 참 제가 온 정성을 기울였던 그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또 물론 뭐 전국 체전과 관련된 시설들, 협정은 이미 다 맺어놓고 빈터만 저기 만들고 전국 체전 관련 온갖 시설들. 원래 전임 시장이 다 그래 합니다. 그렇습니까? 옛날 기관장 시장도 그래 했었고. 그래서 저는 행정, 정치는 좀 달리 행정은 뭐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연속성이 있을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또 그동안 많은 것들을 지금 설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큰 건물 짓는 거는 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 대신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 관련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자면 또 아까 말씀드린 2차 상승이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앞으로 산업의 발전의 방향을 또 빅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향을 저희가 계속 제시했고 그 방향에 따라서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그것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토대를 한 깔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 뭐 그 정치나 정당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일의 문제, 고향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키워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행정 연속성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뭐 2007년에서 어떤 거를 준비해 왔었는데 그걸 어떤 걸 완성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사업 그 행정 아이템이 있다면 좀 같이 주시면. 그동안 이제 전임 시장님께도 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국민 문화를 유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뭐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문화와 관련된 문화 사업들을 시도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있는 운동 쪽에서 본다면 이천 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천 보건사, 또 선산에 있어서의 선산 휴양림 사업이라든가 또 요즘 와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정원 사업 이런 것들을 구미를 이제 생태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또 손으로 딱 집히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우리 구미가 공업도시면서도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은 철도시대, 새로운 철도시대. 이게 제가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구미는 내륙 공업도시인 만큼 항만이 없고 따라서 교통이 4통 8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석정면에서 왔다 갔다 하던 33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완공을 시켰던 이유가 바로 교통 문제를 풀어야 되고 북구미 야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한 북구미 야시에서 브리즈 시리까지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철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미로 새로운 철도 시대를 열겠다.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4년 전에 프레임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가 전국적으로 참 그런 이름이 났습니다만 프레임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프레임 농력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제 이 공항 철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두고서 이 프레임 문제를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레임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볼 때 제가 시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상대적으로 동쪽은 강동 쪽은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폭발적인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서 목을 베는 것은 동구미와 적어도 공고를 연결하는 이런 새로운 프레임의 건설이 있어야만 이런 그 고질적인 우리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램 건설을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생각? 아니요, 저는 뭐 철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 철도 사업이 내륙 지역 쪽에는 그게 저 프랑스나 저쪽으로 북유럽이나 들어가면 철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그런 답은 않으시는데요. 경상북도와 구미시를 패싱한다는 기분이 든다는데 그거 왜 답을 안 하세요? 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장이 돼갖고 처음에 그 시장 군수회의 갔을 때 네. 그 내용들을 듣고 있으니까 딴 나라 이야기 우리 구미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이야기. 구미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되는데 구미하는 정반대는 전부 농촌 이야기만 그래서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참 경북에서 구미는 외로운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경북 전체를 또 여기 살려야 되는 곳이고 구미인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우리 경북도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곳이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늘 좀 소홀히 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홀한데 뭐 패싱은 아니다. 미안합니다. 시설 민주당으로 끌고 돼.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좀 다른 것보다는 LG 연근간 그 메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 그게 69년도에 건설돼 있던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숙소가 있습니다. 연근관이죠. 그게 지금 개인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들어간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건물을 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 해서 무슨 구미 전자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LG 그 관계자를 통해서 우리 매입 좀뭐 장비 저리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밝혔는데도 저렇게 매각했나 한 점에서는 LG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고 경우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LG가 여기서 벌어간 돈이 수조 원을 넘어설 것이면 조 단위가 넘는데 이번에 그 디스플레이가 한 해 번 돈이 뭐 3조 가깝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200억 원에 그런 것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LG가 너무 우리 구미를 소홀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산정부는 거기 아파트 짓겠다 해서 절대로 허가 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혹시 어쩌다가 다른 시장에 그 다음에 시장에 오시더라도 거기는 절대로 아파트 허가 내주지 않는다. 대대로 공작을 선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거 듣고자 하는 게 그러시 계속 선거 때마다 KT에서 가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길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라 돌락하는 게 지금 구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KT에서 김천 역사를 만들라 할 때 그때 국도 지선 4-1호선 변경 기준 건의를 경북도에서 계속 해왔는데 그게 언제
종료가 됐는가 하면 2016년 4월에 꿈이 양국회의원이나 시장님 폐지 역사만 하니까 이게 기재부에서조차도 반영을 못 시키고 도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폐지 역사를 안 하고 국도지선 고하로 연결해서 지금 지선 길 선상길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걸 벌써 완공해서 5공단에서 폐지 역사까지 17분, 14분만 하면 가는 거를 지금도 KT에서 역사 타령입니다. 버스 안 댕기는데 정류장 지면 뭐합니까? 과거에 KT에서 역사를, KT에서 역을 할 때 김천에는 데모하고 가형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내 땅으로 왜 철로가 지나가노? 지상화하지, 지하화하지 왜 지상화하노? 근데 꾸미는 그때 룰루랄라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버스가 안 다닙니다. 꾸미는. 그런데 버스 정류장을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우리가 고압까지 완공된 KT에서 여기서 고압까지 지상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는 게 310억입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게 안 빠릅니까? 저는 구미의 북쪽에서는 김천구미역을 사용하시고 예. 남쪽 공단지역은 이 신설 구미 공단역을 사용하시고 저는 그게 좋다고 저 생각합니다. 신설해봐야 북산 거고 양목까지 구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신설하면 김종현 대표 말다시피 8년 전에 김찬원 의원이 벌써 그걸 해서 역을 지면 우리가 1년에 26억을 철도청에 주고 이용을 하는 거를. 자, 북삼에 있는 양목에 있는 철도를 구미시의 요구로 해서 우리가 매년 돈을 주고 이용하는 그걸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꿈이 없는 건 꿈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국도를 연결해서 빨리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맨날 전부 다 KT에서 역사 타령해갖고. 그래, 지선을, 국도 지선을 연결하는 게 지금 도에서 구미시가 요구를 안 하니까 2016년도에 잠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서 화합 차원에서 호남에 2개, 경북에 2개, 4개 국도 지선 고속도로 연결하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미시에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는 2016년도에 폐지시키더라고요. 그걸 한번 국도를 연결하는 선을 만드는 게 김천구미역과의 그 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이런 국도 33호선 그 양목 덕산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신설한 국도 구미공단역은 아주 그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20몇 억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사공역 역 하나를 신설하면서 드는 돈이 상당히 됩니다. 30억 정도 되고 이 문제도 대구시와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사공역이든 이 광역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미의 많은 분들이 대구로 소비하러 가게 돼요. 대구만 덕을 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역의 운영이 우리 뭐 경산이든 영천이든 우리 구미에 이제 부담이 지어집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담을 줄인 쪽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코로나 처음 우리가 구미에 발생했을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건소장 보고 지금까지 보건소장 나 반대기를 한 번 못 봤습니다. 오늘도 5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월 13일 날 동선만 공개가 돼가고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도 동선이 공개 안 되었어요. 일요일 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후배 집들이가 있어서 갔는데 그 후배 부인이 회사에 옆동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회사에서 문자로 보건소에서 문자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 사람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PCR 검사가 아니고 왜 왔어요? 여기 오면 당연히 사람 만남을 자중하고 PCR 검사를 받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일요일 날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그 사람이 PCR 검사를 받고 월요일 날 음성이 나왔다고 와서 제가 집에
본부 담당관 김천 관련 저 코로나 관리 기사를 보면요. 20명만 나와도 보건소장 본부실에 올라와서 브리핑합니다. 이거는 도대체가 딱 숫자로 말이야. 오늘 53명, 내일 20명, 내일 100명. 어디 또 교회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53명, 내일 60명, 100명.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시장님이 이때까지 3년 6개월을 시정을 하시면서 잘못된 직원들, 경질이나 잘못된 직원들 그거 한번 해봤습니까? 그냥 우리 시장 그냥 내가 해도 그만이라. 우리 기자들은 꿈이 시민들은 그만이라. 코로나 50명 나왔어. 어디 나왔어. 의아라고요. 어디 가서 조심할까요? 어디 걸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기자들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여는 코로나 나왔으니까 가지 마시오. 지금 교회 나왔는데 어디 교회 나왔는지 모릅니다요. 22명 나왔어요. 저 송경교회 모형으로 내일 되면 또 뭐 60명, 80명, 100명 이렇게 하면 많이 나왔구나. 그래 놓고 보건소 직원들 고생한다고 간호사 5급 주고 뭐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책이 없는 게 꿈이시에요. 새해 시장에 표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새해 덕담으로 새해 표 많이 받으십시오는 하겠는데 이 보건행정이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2년 동안 보건소장 얼굴 한번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건행정이 조금 힘듭니다. 홈페이지 가면 1월 13일 동선밖에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공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는 거의 이제 개인 말아야 되지. 시간 제한 두지 말아야 되죠. 개인이 해야 될 거 왜 정부에서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 제한을 둡니까? 정부 거를 구매시야 지금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지금 방법이 없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께 정말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못한다. 나라도 못하는 게 최소한 보건소장이 이렇게 50명 이상 나오면 오늘 같은 날 오시갖고 얘기는 보건의 행정이 코로나 예방 꿈이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해줘야 될 겁니까? 그냥 월급만 받아 전부 대구 출퇴근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 새로운 게 없이 지금 뭐 새로운 정책이 없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이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뭐 시장에 대해 원망하시겠지만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도 또는 정부의 지침을 뭐 충실히 따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요? 이 코로나는 어차피 시민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보건소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일날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돼요. 이제 통화가 복잡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답답해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전화기를 어떻게 좀 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답답해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저도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 뭐 바쁜 건 인정하는데 진짜 급하게 이제 전화 뭐 물어보고 싶잖아, 그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역시 그런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전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뭐 한계가 있겠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무자가 좀 줄어들고 예, 뭐 그럴 수 줄어들다 있겠죠. 보니까 그런 더 문제에서 PCR 검사를 회사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회사도 지금 20시간을 이용해서 갑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저 20시간이 똑같아요. PCR 검사도. 요즘 병원은 1시부터 2시까지 저 20시간입니다. 환자들이 저 20시간에 와서 진료를 보라고. 그럼 구비 보건소도 저 20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게 맞죠. 11시 40분 되면 같이 취직해요. 왜? 점심시간은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러면 시간 빨리 11시 40분까지 썼다가 검사 못 받고 갑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내가 보건소장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그 수차례 전달했어요. 씨알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보건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해서 회사 사람들 점심시간 이용해서 PCR 검사 받는데 지장업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몇백 번도 더 전화했습니다. 이제 뭐 보건소장의 명령에 그 직원들이 따른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그럼 시켜가요. 보건소장의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힐이 그냥 뭐 보건소장한테로 꼽히었는데 내또 원래 또내 세금 갖고 월급 주는데 보건소장이 지금 정말 힘든 그 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보건소장 한 사람 데리고 와봐라. 네. 버스 타다 한 놈도 없다. 제2공연 일자리 관련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좀 쳤다.